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음식 또는 여행지를 랜덤으로 추천해주는 AI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랜덤 추천 챗봇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랜덤 추천 챗봇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랜덤 추천 챗봇은요. 고객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원하는 것을 입력하면 이를 인식하여 해당 내용으로 추천을 해주는 인공지능 챗봇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해 볼게요. 먼저 주제는 2개로만 했습니다. 음식 관련을 추천한다거나 여행 관련을 추천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음식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질문이 음식에 관련된 질문일 경우에 음식을 추천해 줘야겠죠. 그래서 음식을 추천했으면 하는 의도가 담긴 문장을 혹은 단어를 데이터로 확보합니다. 또 하나는 여행지에 관련된 예상 질문들을 또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적절한 답변을 하는데요. 이 답변이 랜덤이다. 그래서 랜덤 추천봇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꼭 고등어구이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네, 뭐 이런 말을 질문했을 때 3개 중에 하나를 추천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랜덤 추천봇입니다. 알고리즘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첫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과 여행지를 랜덤으로 추천하는 추천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창에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딘가 떠나고 싶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정확도가 50% 이상이라면 음식에 관련된 혹은 여행에 관련된 답변을 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다시 묻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음식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3가지만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리스트에 담길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할 때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얼큰한 순두부와 맛있는 두부김치를 추천합니다. 고소한 고등어구이를 추천해요. 아니면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먹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답변을 3가지를 랜덤으로 추천하게 될 거예요. 이번엔 여행에 관련된 질문을 했다면 물이 깊고 맑은 동해를 추천합니다. 혹은 갯벌에서 꽃게와 놀 수 있는 서해를 추천해요. 혹은 화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남해를 가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랜덤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해요. 알고리즘 말고 현재 실행 화면에서, 실행창에서 내가 추천받고자 하는 의도의 질문을 넣었는데 인공지능이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때 그것에 대한 질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식 추천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알파벳 키, F키 누르면 음식 추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뜨고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게 되면서 그것이 레이블에 추가되게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T키를 누르면 여행 추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만 레이블에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고 다시 학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L키, 러닝이라 그래서 L키를 누르면 다시 모델 학습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러 갈까요? 크롬 창입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 창을 여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하는 활동들은 굳이 회원가입 안 하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원가입을 크게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혹시 안 나오면 이 큐브를 누르시라 그랬죠. 자, 프로젝트로 이동.
당신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부터 먼저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자, 랜덤 추천봇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레코멘드 제가 미리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랜덤 추천봇. 인식 방법은 여전히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한국어로 수집합니다. 자, 됐죠? 만들기. 프로젝트의 이름과 인식 형태를 알려주죠. 자, 클릭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셔야겠죠. 자, 데이터 수집 먼저 해볼게요. 자, 훈련에 가서 레이블을 2개 만듭니다. 수집하기 위한 레이블 하나는 푸드, 하나는 트래블. 자, 2가지의 각각의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음식과 관련된 걸 추천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먹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고요. 추천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엔 트래블에 관련된, 여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렇게 레이블과 레이블에 속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야겠죠. 자, 학습평가. 먼저 유형 2가지, 분류 유형 2가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수집한 데이터 개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자, 클릭했어요. 얘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알고리즘 중에 실시간으로 실행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아까 5개만 데이터를 넣었는데 실시간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5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여행지 추천 뭐 이렇게 써볼게요. 과연 뭐라고 인식할까? 의도는 트래블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가 28%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해줘라는 말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추천이라는 말만 갖고는 긴가민가 하다는 거고요. 해줘까지 하니까 이거 86%로 펄쩍 뛰네요. 뭐 괜찮아요. 자, 음식도 한번 해볼까요?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써볼까요? 과연? 오, 이거는 93%나 되네요. 저희가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안 썼거든요. 근데 비슷한 건 있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뭐 맛있는 음식 추천해 줘. 이런 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얘가 음식일 거다라고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프로젝트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엔 이걸 갖고 이제 랜덤 추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자, 스크래치 3으로 가고요. 스크래치 3 열기. 자, 저희가 학습시킨 인공지능 블럭은, 기계학습 블럭은 여기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자, 이 중에 인식하기 레이블, 인식하기 정확도, 그 다음에 크게 유형 2가지, 푸드하고 트래블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요것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명령 블럭은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이걸 사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 구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고양이는 지울 거고요.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업로드 하기를 들어갔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걸로 사용하고 싶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커요. 자, 그래서 한 50으로 줄여볼게요. 자, 얘가 요 정도 이렇게 되게 하고요. 이 로봇 스프라이트만 필요하지 않아요. 또 뭐도 필요하냐면요. 음식을 보여주기 위한 스프라이트가 하나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업로드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음식 스프라이트는요. 요렇게 3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지 않고 일단 하나만 가져올 거예요. 자, 열기. 자, 그리고는 위치를 정할까요? 0,0으로. 정중앙에 위치하라고 0,0으로. 자,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여기 모양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요. 이 밑으로 아까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림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모양을 추가할게요. 업로드. 자, 떡볶이도 있었고요. 고등어 구이도 있어요. 자, 요거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고등어 구이. 그 다음에 떡볶이. 요거 순서가 제가 이제 좀 이따 리스트에 필요한 답변을 넣을 건데 그 리스트의 순번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 있게 순두부찌개를 먼저 넣고 그 다음 고등어 구이 넣고 그 다음에 떡볶이 넣었어요. 자, 그런데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순두부찌개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고등어 구이 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떡볶이 네. 이렇게 지금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얘네도 지금 다 0,0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이 정도로 확인을 하는 게 아주 좋고요. 자, 이번에는요. 하나 또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업로드 할게요. 여행지 관련 스프라이트. 자, 여기 하나 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모양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하고 아직 추가를 안 한 갯벌과 섬 이 부분을 선택해서 서해의 갯벌 있잖아요. 그 갯벌. 얘가 동해가 아니고 섬은 남해에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가 동해예요. 자, 이렇게 각각 여행지를 추천하기 위한 그림을 제가 또 순서대로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중복돼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길 거예요. 떡볶이도 숨길 거예요. 처음에는 챗본만 보이게 할 거예요. 챗본만. 떡볶이는 숨길 거예요. 자, 코드로 돌아갑니다. 화면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뭐 색깔이 이 배경이 좀 들어가면 또 좋을까요? 자, 그래서 배경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배경은 업로드 안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떤 배경이 요 배경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뭐 할 거냐면요, 변수 선언과 리스트 선언을 좀 할 거예요. 자, 리스트를 먼저 선언해 볼게요. 자, 리스트 만들기. 변수에 가면 리스트 만들기 있거든요. 리스트는 변수가 여러 개 모였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변수는 내가 무언가를 컴퓨터 어딘가에 잠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고, 뭐 다시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때 저장소,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변수잖아요. 그런데 그 저장소가 연거푸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저장소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걸 리스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음식을 추천하는 그 멘트들 있죠. 그 멘트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쓰고 있어요. 자, 확인했고요. 자, 음식 추천 리스트 하나 만들어졌고요. 하나 더 만들까요? 여행지 추천. 여행지 추천 리스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이 여기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그럼 어떻게 넣을 거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항목을 여행지 추천 리스트 1번째에 넣기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사용할 거고요. 변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나의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름만 바꿔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변수 이름 바꾸기 있거든요. 저는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건 뭐냐면 리스트에 있는 1, 2, 3번 3개의 멘트 중에 랜덤으로 제가 랜덤 챗봇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난수라는 걸 발생시켜서 그 발생된 숫자를 랜덤이라는 변수에 넣도록 하려고 이 랜덤 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드를 좀 넣어보기 시작할 건데요. 먼저 리스트에 항목을 넣는, 그러니까 답변 항목을 넣는 코드부터 한번 작성할게요. 그러려면 AI, 자, 이 챗봇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깃발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리스트에 답변이 추가가 되게 할게요. 자, 변수에 가서요. 먼저 그 전에 혹시 리스트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삭제할게요. 자, 그래서 여행지 추천의 항목을 모두 삭제하기 그랬거든요. 자, 여행지 추천도 삭제해야 되고요.
음식 추천의 항목도 모두 삭제할 거예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거예요. 자, 여기를 음식으로 먼저 만들고요. 이거는 답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에다가는요.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맛있는 두부김치는 어떠신가요? 라는 멘트를 음식 추천 리스트 첫 번째에 넣을 거예요. 자, 요거 복사할게요. 자, 두 번째 리스트에는요. 고소한 고등어 구이를 추천해요. 이렇게 요거는 그런데 두 번째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자, 하나 더 복사할게요. 저희는 멘트를 3개 만들 거거든요. 자,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먹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세 번째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엔요. 제가 통째로 복사할게요. 그런데 요거는 음식 추천이 아니라 여행지 추천으로 각각의 리스트 위치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식 추천의 리스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는 이제 여기 멘트를 또 쓰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냐면 물이 깊고 맑은 동해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보고요. 이번엔요. 갯벌에서 꽃게와 놀 수 있는 서해바다를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남해바다도 추천해볼까요?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남해바다를 가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추천 멘트를 넣습니다. 이게 다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깃발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화면엔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데이터 값 넣지 않았거든요. 리스트에. 그런데 얘가 제가 지금 내린 이 코드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이지 않을게요. 자, 이게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한테 이제 챗봇처럼 대화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 챗봇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코드를 넣어볼게요. 자, 요것도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합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 음식과 여행지를 랜덤으로 추천하는 추천봇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자, 한 4초 동안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는 랜덤이에요. 랜덤. 자, 그리고는 이제 상황에 따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어에 가서 무한 반복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 앞에서 소개한 알고리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용자가 무언가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입력한 내용이 대답이라는 변수에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인공지능 블록과 비교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에 해당되는 동작을 실행하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묻고 기다리기를 해야 돼요. 자, 묻고 기다리기를 하는데 여기에 힌트를 좀 줄게요. 음식 또는 여행지에 관련된 말을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묻고 기다리기에 의해서 입력창이 뜨고 사용자는 그 입력창에 무언가를 쓰면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대답이라는 변수에 그것이 잠시 저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자 이제 비교해 볼게요. 만일 뭐뭐라면 근데 뭐뭐라면 전에 정확도가 50%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분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뜻으로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멘트를 내보내 볼게요. 저희 앞에서도 계속 사용하셨죠. 그러려면 만일 아니면 이걸 불러오고 자 연산에 가서 자 뭐뭐보다 작냐라고 묻고 자 50%보다 작냐 무엇이 자 인공지능 블럭에 가면 정확도가 근데 어떤 정확도냐 내가 대답으로 입력한 그 문장을 여기서 인식했을 때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내용과 비교해서 인식한 정도가 50%보다 작냐 자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죄송해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것도 4초 동안 말을 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답에 들어있는 값이 음식에 관련된 질문이니 아니면 여행지에 관련된 질문이니 또 물어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만일 참이면 그리고 연산에 가서 뭐뭐와 같으냐 무엇이 여기는요. 인공지능 블럭에 푸드 음식과 관련된 질문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음식과 관련된 질문이냐? 여기 레이블. 여기 대답. 자, 대답. 요거 복사할까요? 대답을 가지고
레이블에 들어있는 값과 비교해 봤더니 그게 음식과 관련된 질문의 입력값이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저는 음식 신호를 보낼 거예요. 요 스프라이트에 자 이제 네가 역할이야. 너가 모든 걸 해결해줘. 라는 뜻으로 이 음식 신호 보내기를 할 거예요. 신호를 안 만들었네요. 신호 하나 만들게요. 자, 이벤트에 가서 자 보내고 기다려야 여기서 음식에 관련된 스프라이트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돌아오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메시지 1이 아니고 새로운 메시지를 눌러서 제가 음식이라는 신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음식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그러면 얘한테 신호를 가게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요거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주시는데요. 요 만약 안에다 붙이면 안 되고요. 만약 바로 밖에다 붙이셔야 돼요. 대답이 이번엔 푸드가 아니에요. 여행지. 여행지는 트래블이죠. 분류한 값이 여행지인 것 같냐? 그러면 여기가 음식이 아니고 요때 또 새로운 메시지에서 이번엔 여행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골자의 코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신호를 받아서 무언가를 여기에 답변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음식 스프라이트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는 음식 스프라이트에다가 이제 이벤트에 가서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얘는 지금 음식이니까 여행지가 아니라 음식이에요. 음식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좀 크게 할까요? 자, 음식 신호를 받으면 처음에 이렇게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보였다가 그 다음에 제가 랜덤 추천이라고 했으니까요. 랜덤을 일단 발생시켜야 돼요. 변수에 가서 랜덤을 0으로 정하기. 랜덤이라는 변수예요. 이 변수에 난수를 발생시켜서 저장할 거예요. 그럼 난수 발생은 어디 가면 있냐고요? 연산에 가면. 1부터 3까지의 난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 답변이 3개밖에 없으니까. 난수를 정하기 하고 그 다음에 2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변수를 설정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떡볶이 그림이 다른 그림으로 바뀌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꾸기 있잖아요. 자, 모양을 떡볶이로 바꾸기 돼 있잖아요. 이게 랜덤 변수로 바꿀 거예요. 랜덤 변수. 이렇게. 또 말해줘야 돼요. 뭘 말해줘야 하냐면 리스트에 들어있는 답변을요. 그걸 랜덤으로 추천할 거니까 랜덤의 위치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할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일단 말을 할 거예요. 자, 말을 10초 동안 할 건데 왜냐하면 답변이니까 좀 길어야 돼요. 읽을 시간이 필요해요. 답변이 리스트에 있죠. 자, 리스트에 있는데 리스트에 몇 번째 항목을 불러올 거냐고요. 그게 랜덤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행지 추천이 아니라 음식 추천 리스트에 요거 랜덤 요거 복사할게요. 음식 추천 리스트에 랜덤 번째 항목에 답변을 가져와. 그래서 그걸로 10초 동안 말을 해줘. 그런 뜻이에요. 말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얘가 사라져야 돼요. 왜냐면 이미 추천을 받았으니까 혹시 또 다른 추천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묻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형태로 가서 숨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이고 숨기면요. 처음에 기본값도 숨겨야 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깃발을 클릭하면 기본이 숨기는 거예요. 자,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것이 이번엔 바다한테도 해당됩니다. 복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음식 신호 받았을 때를 끌어다가 스프라이트에 갖다 놨을 때 얘가 이렇게 몸을 잠시 흔들어요. 이렇게. 이때 손을 떼면 돼요. 자, 그러면 가면 있죠. 자, 그리고는 여기에 지금 잘 들어왔죠? 화면을 좀 크게 하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음식 추천이 아니고 음식 신호가 아니고 여행지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도 음식 추천 리스트가 아니라 여행지 추천 리스트예요. 복사한 거기 때문에 잘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숨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 복사해도 되는데 간단하길래 제가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코드 볼게요. 바다에, 여행지에 관련된 추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행지 신호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여행지 추천 리스트에 있는 랜덤 번째 항목을 말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는 숨겨요. 자, 이번에 음식 볼까요? 음식도 음식 신호 받게 했고요. 음식 추천 리스트에 랜덤 번째 항목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러면 얼추 지금 된 것 같은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추천만 받는 거예요. 자, 화면을 크게 하고, 자, 깃발을 눌러요. 안녕하세요. 음식과 여행지를 랜덤으로 추천하는 추천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저는 음식 관련 추천을 해달라는 의도거든요. 자, 과연? 우와,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맛있는 두부김치는 어떠신가요? 오, 순두부찌개를 추천했네요. 이 랜덤이에요. 자, 그리고는 10초 후에 다시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요. 자, 이번에는요, 좋은 여행지 알려줘. 좋은 여행지. 과연? 오, 물이 깊고 맑은 동해 바다를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주네요.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저희가 아까 질문지를 뭐라고 썼던가요? 자, 그것 중에 하나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먹을까? 자, 뭐가 먹고 싶다. 자, 그러면 과연 얘는? 이번에도 얼큰 순두부찌개네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랜덤이고, 랜덤 범위가 1,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어요.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다시. 뭐가 먹고 싶다. 자, 과연 이때도 순두부찌개를 추천할지. 이번에는 고소한 고등어 구이를 추천하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나오면 한번 다시 여행지를 추천 받아볼게요. 자, 아까 제가 무작정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썼는데 어딘가 떠나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얘가 여행지를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남해 바다를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우, 똑똑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오늘 뭐 먹지? 이거는 데이터 항목에 없었거든요. 자, 요것도 답변을 잘 하네요. 저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배가 고프다. 허기지다. 뭐 이런 말 써서 얘가 답변을 잘 하는지. 배가 고파. 자, 해볼까요? 이 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뭐를 먹고 싶다고만 표현했지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안 했죠. 자, 이제 이것도 데이터에 넣어주면 나중에 이런 질문에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머신러닝 포 퀴즈 화면으로 돌아가서 레이블을 찾아서 입력하려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시간으로 실행창에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중지하고 다시 AI 로봇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을 조금 내려올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음식 추천 데이터를 다시 더 추가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푸드에 F 누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가서 여기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있잖아요. 이걸 눌러서 F키를 찾는 거예요. 자, 소문자 F키. 자, F키를 누르면 먼저 멘트를 내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자, 추가하고 싶은 음식 추천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넣어야겠죠. 자, 그것도 감지에 가서 묻고 기다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넣을까요? 제가 음식 추천과 관련한 데이터를 추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죠? 맞아요. 대답에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이 대답을 데이터 추가하게 넣어주면 돼요. 자, 데이터 추가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자, 요 기계학습 명령 블럭에 여기 텍스트를 지금 저희가 음식 관련 추천이니까 푸드 레이블에 훈련 데이터로 추가하는 거예요. 대답으로 입력한 내용. 자, 이거예요. 자, 요거 복사할게요. F키 눌렀을 때 갖다 놓고. 자, 이번에는요, 트래블해서 T키 눌렀을 때. 자, T키 눌렀을 때는 여행지 추천 관련.
음식을 지우고 여행지 추천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하세요. 그리고는 푸드가 아니라 트래블. 자, 이렇게 하면 추가가 돼요. 자, 근데 데이터 추가만 하면 되냐? 아니요. 학습시켜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면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 훈련하기 이 명령 블록이 있으면 돼요. 자, 요거는 언제 실행할 거냐면 learning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L키 눌렀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요. 학습 훈련은 아까도 해보셨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학습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말을 알려줘야 돼요. 자, 형태에 가서 말하기인데 뭐 굳이 몇 초 동안 말하기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놓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행 중입니다. 하고 얘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 또 멘트를 보내야죠. 자, 학습을 마쳤습니다. 학습을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실행해서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3개의 명령 블럭이 코드가 새로 추가된 거예요. 코드 입력 창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머신러닝 포 퀴즈를 가지 않고도 이 코드 창에서 학습시키는 것도 지금 소개시켜 드렸어요.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화면을 크게 하고 지금은 깃발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깃발을 누르지 않고 제가 이 음식이니까 F키 누를게요. 자, F키를 누르면 음식 추천과 관련한 데이터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넣었어요. 넣은 거는 어디에 지금 들어간 거냐면 푸드 레이블에 들어간 거예요. 임시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 갖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는 또 하나 T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행지 추천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해 보세요. 그래서 조용히 쉬고 싶어 뭐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조용히 쉬고 싶어. 자, 이런 말은 저희가 전혀 이런 맥락의 내용을 안 썼어요. 자, 또 하나 생각났네요. 자, 음식 관련 F 눌러서요. 음식 관련 배가 고프다. 이 말도. 자,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어. 이 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행은 T니까 싶어. 뭐 이렇게 오타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2개씩 각각의 레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걸 이제 학습시킬게요. 학습은 뭐였냐면 L이었어요. L키 누를게요.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빨리 학습을 마쳤네요. 자, 학습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깃발을 클릭해서 자, 아까 배고프다라는 말을 넣었는데 배고프다 한번 써볼게요. 배가 고프다. 자, 과연 얘가 알아들을까요? 우와, 고소한 고등어를 추천해주세요. 아, 맥락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조용히 쉬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런 말로, 조용히 여행할 수 있는 곳? 한번 걸을 수 있는 곳 물어볼까요? 자, 과연 얘가 답변을 잘 할까요? 아, 전혀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왜 갑자기, 자, 다시. 조용히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줘. 자, 이거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오, 조용한 데 알려달라고 했더니 서해바다에서 꽃게랑 놀으라는데요. 아까 그 질문은 다시 좀 봐야겠네요. 다시 데이터를 더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저희가 새로 추가한 데이터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랜덤 챗봇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전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저희는 먼저 답변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랜덤으로 답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답변 중에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답변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3가지는 음식 추천에 관련된 답변이었고 이 3가지는 여행 추천에 관련된 답변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챗봇의 형태로 안내 멘트를 먼저 내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음식과 여행지를 랜덤으로 추천하는 추천봇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고 기다렸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을 가지고 혹시 50%보다 정확도가 낮으면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푸드 레이블에 적합한 내용이다 라면 음식이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답이 트래블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면 여행지 신호를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호는 누가 받냐? 음식 신호라고 하는 이 음식 모양의 스프라이트가 받을 거예요. 그리고는 짜잔 하고 보인 다음에 랜덤이라는 변수에 1부터 3까지의 난수를 발생시켜요. 무작위로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리스트에 3가지의 답변만 썼기 때문에 1부터 3이에요. 그리고는 모양도 적절하게 바뀌어야 되고 답변도 바뀌어야 되니까 랜덤 변수를 모양으로 바꾸고 이 랜덤 번째의 항목 리스트에 있는 음식 추천 리스트에 있는 랜덤 번째의 항목을 말해주면 답변이 되는 거예요. 자, 음식 신호 받았을 때였고요. 이번엔 여행지 신호 받았을 때는 이 부분 여행지 리스트의 랜덤 번째 항목을 이야기해주고 모양도 랜덤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F키 누르면 실시간으로 음식 추천 관련 데이터를 추가해서 푸드라는 레이블에 추가할 수 있었고 트래블이라는 레이블에 추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L키를 누르면 바로 머신러닝 모델을 코드 화면상에서 바로 훈련시킬 수도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전체 코드입니다. 제가 아까 그 레이블에 추가됐는지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잠시만요. 추가된 항목을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푸드랑 트래블 레이블 만들어서 입력하신 걸 제가 지금 다시 화면에 띄웠어요. 그 중에 제가 마지막에 배고프다라는 말 썼거든요. 요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 하고 싶어 해서 오타까지 내면서 써봤어요. 추가됐죠. 이렇게 저희가 F키나 T키를 눌러서 코드 화면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의 핵심은 답변을 랜덤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필요했고 랜덤이라는 변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추천하는 챗봇을 만들어 봤고요. 이 추천 서비스는 일일이 검색하는 그것보다 훨씬 소요되는 시간을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죠. 그거를 챗봇으로 한번 구현해 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과 모델 학습을 실행창에서 실시간으로 해보는 걸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한 AI 스피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